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새해 첫 주 거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주, 한 주간 동안 뉴욕 증시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약 0.06% 높은 수준에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8% 상승하며 4,70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4,52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 필수 소비재, 헬스,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베 섹터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6bp 정도 오르면서 4.05% 수준으로 이번 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달러화가 새해 첫 주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킹달러가 귀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는 상승세로 그럭저럭 거래를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이제 등락을 거듭했지만 크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 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기점으로 나스닥이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전일까지 이어졌던 가파른 하락세에서 일단은 멈추게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보합 수준을 보였지만 주간으로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1월부터 계속해서 9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9주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마침내 이번 주에 상승세가 꺾이게 되었고요. 10주 만에 이제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스닥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한 주 동안 3% 급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4%, 네, 다우 지수는 0.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12월 부분 비농업 고용 보고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한 점이라는 점을 이제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가 예상했었던 17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7%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월가의 예상치였던 3.8%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2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예상치인 0.3% 상승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전 달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평균 주간 노동 시간 또한 0.1시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고용 지표는 이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버렸다. 오히려 이 금융시장에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좀 밀려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증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오늘 나온 이 고용 지표라든지 특히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던 점 등은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살짝 냉각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연준이 이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시장에 좋게만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뱅가드 같은 경우는 오늘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과연 이제 3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오늘 고용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용지표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말의 희망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용은 꾸준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12월 지표가 나오면서 10월과 11월 신규 고용이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과거 몇 달 동안의 수치가 좀 하향 조정된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고용 시장은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일각에서는 내놨고요. 또 이제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고용 시장이 크게 둔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웃돈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경제는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페드 위원 또한 좀 약간 비슷한 이런 발언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리치먼트 연은의 박긴 총재인데요. 네, 고용 지표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목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노동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정상화의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노동 시장이 급속하게 둔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부드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매우 부드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둔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한다면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힌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물인데요.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꾸준한 하락 추세가 반영이 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금리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에 약간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들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애플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애플의 새해에 정말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악재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대한 조사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이제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에서 올해 1분기 애플 매출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애플 주가는 소폭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애플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라는 타이틀도 잃을 수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5% 이상 밀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시총 격차가 1천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말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애플의 시총 이제 프랑스 GDP보다도 많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애플인데요. 네, 애플의 시총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부터 3조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콜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올해도 엔비디아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700달러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 AI에 따른 이 선두권으로 인해서 네,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좀 뒷받아들일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새해 첫 주 뉴욕 증시 좀 좋지만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애플 악재를 필두로 해서 3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JP 모간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물가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초 뉴욕 증시에 약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뉴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